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로 그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수적인 그런 최적화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한다는 건 결국 주어진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을 기준으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을 가장 작게 하는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한다는 것 자체가 이 최적화 문제로 우리가 포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좋은 파라미터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오브젝티브 펑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혹은 우리가 이 머신러닝 모델을 어떤 확률 모형으로 가정을 했다면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파라미터가 더 좋은 파라미터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목적 함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것도 이 머신러닝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머신러닝에서는 우리가 학습한 모델이 아직 관측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예측 성능을 내도록 하는 게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설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오브젝티브 펑션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장 최소화시켜주는 변수의 값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이게 바로 최적화 과정이고, 이렇게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이제 그 최적화 알고리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사실 존재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unconstrained optimization 그리고 constrained optimization,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 unconstrained optimization은 말 그대로 우리가 목적 함수만 있고 떠한 제약 조건도 없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constrained optimization은 반대로 목적 함수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이 목적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그런 최적화 문제를 constrained optimiz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먼저 이 un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 최적화, 이 관련한 그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필수적인 개념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예제를 보면 이러한 형태의 4차 폴리노미얼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y가 되겠죠? 그래서 변수는 하나예요. x라는 변수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이 y가 되고요. 바로 이게 이제 함수의 값, 우리의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오브젝티브 펑션이고요. 이 함수값을 가장 작게 하는 x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정의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4차 폴리노미얼 커브를 실제로 그려보면 여기 예제에 빨간 선으로 나와 있는 이러한 커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x 값들에 대해서 어디가 가장 작은 함수값을 주는지 우리가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작은 함수값을 주는 x를 살펴보면 이게 대략 마이너스 4.5라고 하죠. 자, 그러면 모든 가능한 x 값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풋 도메인에 대해서 가장 최소의 함수값을 주는 그때의 그 x값, 얘를 우리가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오브젝티브 펑션 값은 대략 47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미니멈 이외의 모든 x에 대해서는 항상 이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이 47보다 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이 그레디언트 개념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었는데, 이 주어져 있는 함수, 이 오브젝티브 펑션은 스무스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떤 불연속적인 지점이 없이 모든 영역에서 이제 스무스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함수죠.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왼쪽으로 움직일지 오른쪽으로 움직일지 이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점에 있다. 지금 x가 대략 여기에 있다 라고 하면 이때 이 오브젝티브 펑션의 이 그레디언트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함수값을 더 줄이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x를 움직여야 되는지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이거를 아주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함수값이 더 줄어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일정한 크기만큼 이렇게 옮겨갈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의 함수값은 이제 6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x에서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이거를 그레디언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레디언트 정보를 이용을 하면 이 영역에서 이쪽 방향으로 쭉 x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쪽 영역에 있다고 하면 이 오른쪽 방향으로 x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함수값을 줄여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영역에서 시작을 했다,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 정보를 이용을 하면 이때는 오른쪽으로 x를 움직여야 함수값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특정 지점에서, 자, 여기서를 이제 뭐 x 스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또 다른 어떤 지역적인 그런 미니멈 포인트를 우리가 로컬 미니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우리 오브젝티브는 0.7 부근에서 로컬 미니멈을 또 하나 가지고 있게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여기서 본 것처럼 이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그레디언트가 0인 지점들 중에 이런 글로벌 미니멈과 로컬 미니멈이 들어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함수의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는 결국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걸 0으로 놓고 이 조건을 만족해주는 x들을 다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는 이런 미니멈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맥시멈도 그레디언트 값이 0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다차원에서는 새들 포인트라고 부르는 그런 점들도 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예제를 한번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면요. 이 주어져 있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런 꼴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그런 x들을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 자, 얘는 이제 3차 함수니까 일반적으로 3개의 해가 존재하겠죠. 근데 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들은, 그러니까 이 3개의 해들은 다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들 중에서 어떤 애는 미니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맥시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디가 미니멈이고 어디가 맥시멈이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그레디언트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주어져 있는 함수를 이렇게 2번 미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주어져 있는 예제 같은 경우에는 2번 미분하면 자,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특정 x에서 이 값이 양수면 그러면 그 점은 이제 미니멈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값이 음수면 그 점은 이제 맥시멈이 됩니다. 자,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 함수를 2번 미분했다는 건 결국에는 그레디언트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가 결국 그 지점에서 이 함수의 기울기를 설명을 하는 건데, 얘를 한 번 더 미분했으니까 기울기의 변화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2번 미분을 하면요. 그래서 앞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여기 한 번 미분했을 때 0인 지점은 바로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점에서 부근에서 한번 살펴보죠. 이 접선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양수였다가 점점 이 점에 가까워지면 지나갈 때 음수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게 돼요. 그러면 기울기의 변화율은 음수가 되겠죠. 그렇죠? 점점 작아지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번 미분한 값이 네거티브면 결국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 지점이 맥시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기울기가 음수죠. 그러다가
점점 양수로 커지게 됩니다.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이게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의 변화율이 양수여서 이제 점점 기울기가 커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값이 포지티브면 그 포인트는 이제 미니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 중에는 새들 포인트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새들 포인트라는 건 말 안장처럼 생긴 영역에서 그 가운데에 해당되는 점인데요. 여러분들 말 안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 우리가 타는 방향,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는 안장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우리가 앉는 이 다리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을 바라보는 방향에서는 말 안장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그거랑 수직인 그런 방향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긴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 가운데 지점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방향으로든 이 그레디언트 벡터가 0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 중에는 이런 새들 포인트도 존재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예제에서는 우리가 그냥 베리어블이 하나니까 이런 새들 포인트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방금 살펴본 예제에서는 우리가 간단한 4차 함수가 우리의 오브젝티브 펑션이었기 때문에 얘를 미분을 해서 그 미분값이 0이 되는 점들을 찾고, 그리고 거기가 미니멈이냐 맥시멈이냐 이런 거를 아주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오브젝티브 펑션은 방금 이전 예제에서 한 것처럼 그런 아날리틱한 솔루션을 찾아내기 불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오브젝티브의 미니멈을 찾기 위해서 어떤 특정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그레디언트 정보를 이용을 해서 함수값을 줄여나가는 그런 위치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레디언트라는 게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시면 주어져 있는 함수의 값을 가장 가파르게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니멈을 찾기 위해서는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될 그런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멀리 이동을 할 거냐라는 거죠. 자, 앞서 예제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구했더니 이쪽 방향으로 이동해야 이제 우리 함수값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건 알아냈어요. 그러면 요 x에서 이제 얼마만큼 이동을 해서 그 다음 포인트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여기서 이만큼 갈 수도 있고 요만큼만 이동해서 다시 함수값을 검사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얼마만큼 이동을 할 거냐, 이제 그게 바로 이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최적화하는 방법에서의 스텝 사이즈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 예제와 같이 뭐 이런 식의 오브젝티브 함수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결국엔 우리가 이 함수값이 가장 작은 지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서 시작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결정 요소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 정보를 이용을 하면 우리는 아마 여기서 멈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여기서 시작을 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멈추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은 글로벌한 미니멈이죠. 여기는 로컬한 미니멈이 될 거고요. 자, 글로벌 미니멈을 좀 더 엄격하게 정의를 해보면 미니멈들 중에서, 그러니까 로컬 미니멈들 중에서 가장 작은 함수값을 주는 그런 미니멈이 이제 글로벌 미니멈이 될 텐데,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로컬 미니멈에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뒤에서 배울 이 컨벡스 함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컨벡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정의를 하게 될 텐데, 모든 로컬 미니멈이 글로벌 미니멈이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이런 전략이 글로벌 미니멈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최적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리얼 밸류 펑션 fx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함수의 미니멈 값을 찾는 그 문제를 다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f는 예를 들면 rd를 r로 매핑해주는 이런 함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fx,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모든 x들에 대해서 이 함수 값이 가장 작아지는 그러한 값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그레디언트 정보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f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클로즈드 폼으로 우리가 앞서 그 간단한 예제들처럼 어널리틱하게 이러한 미니멈 값을 찾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함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레디언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미니멈 값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옵티미제이션 방법론을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주어져 있는 함수를 한 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얘를 First Order Optimization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그럼 당연히 Second Order Optimization 알고리즘도 있겠죠? 걔는 주어져 있는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그 정보를 이용을 하는 그런 최적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값에서부터 어떤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그 현재 위치하는 지점에서 그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네거티브 그레디언트죠. 이 방향으로 스텝 사이즈만큼 이동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배운 것처럼 이 그레디언트라는 게 현재 지점에서 이 함수 값을 가장 가파르게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 그레디언트가 가리키는 방향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특정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그 함수의 이 컨투어 라인의 오소고나랑 그러니까 수직인 그 방향을 가리킨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서 함수의 이 컨투어 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개의 베리어블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x1, x2 이렇게 두 개의 베리어블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미니멈을 찾고자 하는 함수는 f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컨투어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x1, x2고 예를 들면 미니멈은 여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컨투어는 f, x1, x2가 예를 들면 1인 그런 점들의 집합 그리고 그 다음 컨투어는 fx1, x2는 2인 이런 점들의 집합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등고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했다. 그럼 그레디언트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가 라는 건데요. 이 컨투어 라인의 이 지점에서 컨투어 라인의 접선, 자, 요 선이 되겠죠? 요 선의 수직인 방향, 여기가 이제 직교하는 이 방향을 그레디언트가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주어져 있는 함수가 예를 들면 x, y, g 자,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가지는 함수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f, x, y, g가 c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컨투어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 선상에 P라고 하는 점이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럼 당연히 fx0, y0, g0는 C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변수를 있는 걸로 가정을 해보면 이러한 컨투어 위에 어떤 점 P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컨투어 라인을 우리가 파라메트릭한 이퀘이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원디멘셔널 베리어블 t를 도입을 해서
이 점의 좌표를 xt, yt, gt.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파라메트릭한 이퀘이션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y는 뭐 2x제곱이라고 하는 이차함수가 있다.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t라는 파라미터를 도입을 해서 t, 2t제곱. 그러니까 x는 t, y는 2t제곱.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표현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컨투어 위에 p라는 점이 존재할 테니까 t0, 그때의 t 값을 t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 t0, y t0, g t0.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파라메트릭한 폼으로 이 컨투어 라인을 정의를 하게 되면 주어져 있는 함수 f는 우리가 이렇게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xt, yt, gt. 자, 그리고 이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이 컨투어 라인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gt를 우리가 t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죠. 그러면 얘를 t를 미분하면, 자, 얘는 여러분들 체인룰에 의해서 어떻게 미분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먼저 f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리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f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리고 f를 g에 대해서 미분하고, g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는 결국 fx. 자, 이러한 벡터들 간의 이너 프로덕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P라는 지점에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서 얘는 P, 그리고 얘는 P는 T0에 대응이 되니까 얘는 T0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값이 0이 돼야겠죠. 왜냐면 이 우변이 상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식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 앞부분의 의미하는 게 바로 P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이 의미하는 게 그 P 지점에 해당되는 그 컨투어 라인의 이 접선의 방향이 되는 거죠. 이 접선을 우리가 탄젠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 빨간 선, 그죠? 얘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임의의 P에 대해서 항상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하니까 특정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가 가리키는 방향이 그 지점이 속하는 그 컨투어 라인에 오소고날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멀티디멘전에서 이 그레디언트라는 게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함수값을 가장 가파르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가리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지점이 속하는 그 컨투어 라인, 그리고 그 지점에서 그 컨투어 라인의 어떤 그 접선, 그 탄젠트와 수직인 그런 방향을 가리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궁극적으로 로컬한 미니멈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거를 간단하게 스케치만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fx라고 하는 주어져 있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어떤 서페이스를 이루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특정한 지점 x0에서 공을 굴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공은 가장 경사가 가파른 방향으로 이제 움직여서 내려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주어져 있는 오브젝티브 펑션의 x0에서의 이 그레디언트죠. 이 그레디언트의 네거티브, 반대 방향으로 x0를 이동을 시키면, 그러면 그때 그 함수값은 가장 가파르게 감소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x0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 그레디언트의 네거티브 방향으로 이 감마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x1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점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x1에서의 함수값은 x0보다 항상 작거나 같을 거예요. 자,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 일반적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xi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여기 이제 xi가 돼야겠죠. 네, xi 지점에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감마 i만큼 스텝 사이즈를 곱해서 이동을 해서 xi 플러스 1이라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함수값은 점점 이렇게 작아지게 될 거고 결국 로컬한 미니멈으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을 하면 이 로컬한 미니멈으로 수렴한다는 건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하나 살펴보죠. 우리 2디멘전에서 이런 쿼드라틱 펑션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걔를 우리가 벡터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하면 자, 이러한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 풀었으면 그냥 x1하고 x2에 대한 그런 2차 함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보면 그레디언트 벡터는 이제 이렇게 연산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벡터 칼큘러스에 대해서 배울 때 이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그 벡터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이거를 상기시켜 보시면 간단하게 이러한 폼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 벡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x0 지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지점이 되겠네요. 자, 이 지점에서 이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지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방향이 나오고 여기에 반대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일정 크기의 스텝 사이즈를 곱해서 이렇게 한번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새롭게 이동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런 방향이 나올 거고 여기에 반대 방향으로 스텝 사이즈만큼 곱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텝 사이즈는 일정하게 곱해지는 거지만 이 그레디언트 크기는 그 지점마다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쵸? 얼마나 가파른지 이 기울기는 달라지게 될 테니까 실제로 같은 스텝 사이즈로 처음에는 이만큼 이동을 하고 두 번째는 이만큼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점을 옮겨 다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계속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지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니멈으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그 미니멈이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이용을 하면 어쨌든 로컬 미니멈으로 무조건 수렴한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 로컬 미니멈에 가까이 갈수록 움직이는 정도가 굉장히 작아지죠. 이 얘기는 로컬 미니멈으로 수렴하는 그 속도가 상당히 느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나이브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의 그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예제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 예제의 등고선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쪽 방향에서 미니멈을 이렇게 바라보면 일종의 계곡 모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계곡을 양쪽 빗면을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 방식으로 이런 로컬 미니멈을 찾아 나가게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컨버전스 스피드는 상당히 느릴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런 퍼스트 오더 메소드, 그레디언트 정보를 이용을 해서 로컬 미니멈을 찾아나가는 상당히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이 데이터 관련해서 이 데이터 마이닝 모델이나 이 머신러닝 모델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 다양한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들을 만나게 될 텐데 기본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한된 것들이니까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는지 이제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